이번에 이더리움을 할게요. 이더리움 이달 초에 그 런던 하드포크 이후로 지금 완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좀 전에 보니까 오전에 3회까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아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제치고 암호화폐 시장 주도하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 일반 투자가가 볼 때는 이더리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하고 에이다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은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볼 때 재미도 없지만 이게 지금 성장하는 게 맞냐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가격의 이제 상승 곡선도 좀 가파랐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가의 참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투자가들은 이더리움이 시장을 제패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액 투자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잡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보기는 눈에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밑에 이제 수면 밑에서는 다른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건 사실이죠. 런던 하드포크는 그 이더리움 공급 감소로 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뭐 내년에는 5배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은 화폐 개념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비탈릭이 원래 이제 비트코인 계열에서 일을 하다가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없다. 화폐로 가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블록체인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이 탄생을 했는데 이더리움의 지금의 가격을 물론 자본이 모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더리움 자체의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 ERC를 통해서 생태계가 많이 구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했고 이더리움은 거기서 이제 금융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로 이더리움 금융 상품 파생 상품으로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뭐야?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왜 올라가냐면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뭐야? 웹툰 서비스,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 걸 지금 품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더리움이.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을 갖다가 원래 그러니까 채굴이 되는 건데, 채굴을 막게 되면 더 이상 시장에 유입되는 코인이 없기 때문에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금융 생태계로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가격 상승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5배, 6배 간다. 저는 이더리움이 대단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연도도 많이 오를 건데 중요한 게 뭐냐? 금융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발휘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걸 지금 대단히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더리움도 성장을 하거든요. 물론 이더리움은 더 성장할 거고 디파이라는 건 더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디파이라는 것이 지금 각국 정부의 규제 틀 안에 정확히 정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건 결국엔 은행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은행이 제가 돈을 맡기면 그거를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중개수수료를 먹고 나한테 이자를 주는 건데 디파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ERC 토큰을 만들어 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 그 디파이 업체에 맡기면 코인을 맡기는 거겠죠. 코인을 돌려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금을 하고 이자를 예대 마진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의 라이센스가 없으면 사실 작동을 못하는 시스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야.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근데 지금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면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물론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나온다. 혹은 은행권들이 이런 이더리움 안에서 이런 디파이 플랫폼을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구현한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나게 큰 상승이 더 오겠죠. 2차 상승,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규제를 받지 않고 행동하는 디파이 업체들이 과연 계속 생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내가 비트코인을 맡겼을 때 비트코인을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맡기면 우리가 원화를 맡기고 은행에서 원화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긴 되게 웃겨요. 비트코인을 맡기면 비트코인을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대로 만든 코인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코인이 이거 얼마 이자 100만 원 주세요. 이 코인의 가치가 100만 원입니다 하고 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걸 통용을 하는 거고. 과연 그랬을 때 그 합의를 갖다가 깰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돈이 계속 모이면 사람들은 그게 다단계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머니포인트가 이번에 그랬죠.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그냥 계속 크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예치금이 얼마 있는지 궁금하지가 않죠. 왜? 어차피 11원가나 뭐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그걸 갖다가 포인트로 인정을 해주고 절약을 시켜주니까 그만큼의 가격을 메꿔주는 메리트를 해주니까 얘네들은 계속 포인트만 발행하고 돈을 밖으로 올 리가 없죠. 외부에서 계속 쓰는데 나한테 이거 환전이 뱅크런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갖다 정부가 건드려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게 물론 위험한 거니까 건든 거지만 똑같습니다. 디파이도 야 니네가 뭔데 돈도 아닌 걸 갖다가 돈처럼 발행을 해서 주느냐, 이거를 만약에 얘기했을 때 뭘로 검증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시스템, 코인을 갖다 자기네 마음대로 시장에다가 뿌리는 시스템, 에어드랍이라든가 하드포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금지시켰어요. 금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런 디파이 시스템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가 될 거냐? 그래서 규제가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저 디파이를 건들면, 비트코인도 아닌 저 디파이를 건들면 외부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무너뜨려. 저 시장이 지금 엄청 몇백조 시장으로 커졌기 때문에 저 시장을 만약에 미국이 규제를 하면 비트코인 시장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디파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비트코인도 뭐 다 문제가 될 수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견해를 좀 드리면 좀 부정적인 견해를 드렸지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2.0 버전은 이더리움의 2.0 버전은 더 이상의 공급을 막는 거거든요. 수요만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더리움의 가치는 올해 제가 판단하는 게 800에서 1200 사이를 보고 있어요. 네, 올해 가격을. 근데 800에서 1200까지 오른다는. 네,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올해 안에요? 네, 근데 문제는 800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2배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2배의 수익을 보려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이니까 800에 봐야 2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디파이 시장을 어차피 올해 안에 규제는 힘들다고 보고 계속 커지거든요. 계속 커진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 이상은 가고 뭐 800에서 1200 정도 도달을 했을 때 규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정도 밸류면 규제를 받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뭐 내년도 조금 가격이 눌린다고 봤을 때는 충격을 좀 받겠죠. 뭐 그때 이더리움을 원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더리움은 죽지 않아요. 이더리움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생태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더리움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좀 블랙머니에서 화이트머니로 바뀌는 시대에서 좀 가격이 눌린다고 보는 거지 그런 부분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는 다시 한번 또 큰 우상을 그릴 수가 있겠죠. 사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왜 비트코인을 추천하냐면 요번에 하락 때 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냐면 부류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하시는 분들 안 떠나갔거든요. 우리나라 코인이라든가 자발트를 하신 분들이 떠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락률이 얘네들은 30% 40%에서 멈췄는데 70% 80% 90%까지 갔단 말이에요. 결국엔 30% 정도는 체감상 견디는 분들이 있는데 70% 80%는 못 견디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비트코인을 많이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요런 하락 사실 우리 비트코인 4년 5년 하신 분들이 이번 하락이 대단한 하락이었냐? 그렇다고 느낀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 충격이 왜 시장에 크게 파장을 줬냐면 5월달 하락이 코리니 분들이 들어와서 처음 보는 하락 주식에서는 이런 하락이면 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하락을 봤으니 그런 분들이 자꾸 말을 와전시킨 건데 기존의 비트코인 지지자들 투자가들은 사실은 야, 그래서 좀 비싼 것도 있죠. 더 이거 갖고는 떨어졌다고 안 하는데 더 떨어지겠지 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그래서 코리니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사실은. 이더리움 2.0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2.0이 물론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저처럼 5년 이상, 5년, 6년 이상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해보신 분들은 공부 안 해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2.0 버전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 버전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5년 전이니까 5년, 6년인데 횟수로 6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 2018년에 들어와서 인터뷰할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내년, 내후년이라고. 근데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5년 정도 밀린 거야.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묻히냐, 자꾸 부각이 되냐면 새로운 투자가가 오니까 이게 진짜 새로운 뉴스인 줄 알고 이게 대단한 호재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가격을 올려주니까 기존 투자가들은 조용히 있는 거지만 사실
이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부정적이고요. 이게 왜 부정적이냐면 채권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만약에 그러면 이더리움 유통을 막게 되면 이제 채굴코인에서 이제 그 이자 지급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갖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마진이 없어지는데 합의를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비탈릭도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차차하고라도 합의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는 계속 가져갈 거고 알면서도 사실 오랜 투자가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데 이런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입장료 버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오를 겁니다. 하락장 때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승장 때는 오르는 현상인데 최근에 좀 올랐다고 느끼는 건 사실은 하드포크 문제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때문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는데 물론 요번에 이제 뭐 2.0 버전 소강 얘기들 이런 것들은 런던 하드포크 이런 거는 사실 시기를 잘 만났고 그다음에 오늘만도 했던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더리움에 대해 디파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한 반사 효과도 있었고요. 근데 특별하게 뭐 이런 호재가 있을 때 이더리움이 오른다. 그런 것보다 이더리움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 이더리움을 많이 매입하는 움직임들도 사실 한몫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더리움도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이나 금리의 영향을 받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결국에 미국의 연준이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나라의 기축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결국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이더리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9월 22일에 그 정례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가격 변동은 오겠네요. 아니요, 저는 오늘부터 9월 초부터는 뭐 크든 작든 우리가 변동성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보고요. 좀 급변할 수 있는 장세는 아무래도 연준 그 FOMC 회의 이전 그 다음에 우리 특검법이 발효되기 직전에 어떤 뉴스들 이게 연기된다면 사실 9월달도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연기된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연기를 갖다가 지금 발표한다? 상당히 그건 힘든 얘기죠. 그 정책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장을 갖다 정책을 뒤집는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을 뒤집는다? 그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행된다고 가정을 하고서 갔을 때는 아무래도 9월달이 그런 흐름에 많이 들어가겠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9월이나 10월쯤에 약간 분할 매수하면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가격이 지금보다 눌린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10월 초까지만 이끌어갈 수 있으면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갖고서 투자가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느냐? 물론 30% 40%도 큰 수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겠지만 비트코인 하시는 분은 워낙에 변동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2배, 3배 이상을 원하시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결국엔 그분들은 BT더를 사지만 종국에 이제 불장으로 갔을 땐 또 알트코인을 사서 가시지 않을까. 알트코인 어떻게 보세요? 알트코인, 아주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요, 딱 한 달만 부자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돈 벌 때 돈 버는 사람을 하수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수인데 나도 돈을 벌어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딱 그 시즌이 한 번씩 와요. 그게 3월이었고, 요번에는 4, 4분기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딱 한 달만 잘해도 인생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10배씩 가니까 그 한 달 사이에. 그 한 달 사이에 요번에 9월달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만약에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 상폐된 코인들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 펀더멘탈 인정받은,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슈가 많이 되는 코인들을 한 달 정도 좀 대기업하고 연관이 있거나 이슈가 될 만한 코인들 딱 갖고 계시면 그 한 달 사이에 수익이 크게 나니까 더 욕심내지 말고. 어떤 코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폐 당할지 안 당할지 제가 모르니까 봐야겠죠. 상폐 안 당한다고 하면 한국 코인도 대기업 관련된 건 엄청나게 보겠죠, 사실. 제가 여기 4월 달에 와서 말씀드린 코인 하나 있는데 대기업 관련, 그 요번에 하락했다가 올랐는데 예전 전고점 뚫어갖고 2배 갔습니다. 뭐였어요? 루나잖아요. 루나. 네. 제가 안 봤는데 아마. 하셨었어요? 네. 최근에 가격 안 봤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갖고
한번 봐야겠네. 예, 전고 좀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하락장 때잖아요. 하락장 때인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또 언제예요? 어제예요? 저희가 만난 게 요쯤이잖아요. 네. 예, 요쯤일 거니까 잠깐 우리가 4월인가 만났나요? 3월은 3월이요. 예, 그럼 요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요런 근데 실제로 이 코인이 좋다? 말 못해요. 제가 이렇게 오른 걸 보여드리는 거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코인이 9월 25일 날 살아남는다면 남는다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건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